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다이나믹 오브젝트가 패시브 오브젝트, 즉 그라운드 같은 그 콜리전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간단한 디스트럭션을 해봤고, 오늘은 이제 두 개의 다이나믹 오브젝트가 부딪히는 거,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그 즉 바깥에서 애니메이션이 된 그런 오브젝트를 답 내로 불러와서 다이나믹 오브젝트하고 부딪히게 만드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후디니를 열고요. 자,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박스를 만들고 박스를 약간 넓은 벽 같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X로 사이즈는 조금 줄이고, 그렇죠? Y로 5, G로 5, 이 정도? 네. 그리고 저는 이 벽이 여기 그라운드 위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그 프로시저럴 모델링 그거의 기본적인 그런 형태인데, 이 벽의 Y축, 즉 이 Y축의 반절, 그죠? 반절만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Y축의 반절, 즉 2.5만큼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그라운드에 이렇게 서겠죠. 이거를 프로시저럴하게 하는 방법은 이거에 채널을 카피한 채널을 붙여넣기, 렐러티브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Y를 뭐 아무리 키워도 계속 여기 이렇게 돼 있겠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 복사하고자 하는 채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됩니다. 굳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써서 뭐 채널 카피 뭐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수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채널로 이런 식으로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벽을 나무 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프리프랙처를 한번 해볼게요. LBD 머테리얼 만들어서, 이 노드는 수많은 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네트워크 뷰에 놓을 때, 네트워크 창에 놓을 때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를 콘크리트가 아닌 우드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볼게요. 지금 쿠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쪼개지는 피스가 많아져 가지고 지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오, 이게 얼마만큼 쪼개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익스플로디드 뷰로 봤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또 RBD 익스플로디드 뷰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얘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Shift를 누르고 하나, 둘, 셋 하고 여기다 연결을 하면 네,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피스들이 많이 쪼개진 건 아닌데 이 피스 안에 보시면은 이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 프랙처를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얘를 다시 클릭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얘를 지금 가이드 지오메트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게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레인, 뭐 컷, 이게 어떤 형태로 얘를 쪼갰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레인을 놓고 여기에 보면은 그레인을 선택을 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게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얘를 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를 최대한 줄여볼게요. 그리고 우드로 바꾸고, 예. 저희 지금 얘가 조금 이게 조금 넓어졌다고 해서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레인을 보면은, 예, 얘가 이런 식으로 얘를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파란색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 세로로 이 결이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죠. 너무 촘촘한 거죠. 그래서 얘 그레인 스페이싱을 좀 늘려볼게요. 2배 정도? 이 정도. 네. 그리고 컷은 어떤 식이냐면, 컷을 한번 볼게요. 컷. 이렇게. 이 가로로 쪼개지는 형태인데, 얘도 이렇게 쪼개지는 사이사이가 이렇게 결이 생기는 거죠. 얘도 좀 줄일게요. 컷 스페이싱에서 줄이면 되겠죠. 한 6. 네, 이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컷 밑에 이제 스플린터라는 게 있죠. 스플린터는 뭔지 스플린터를 눌러보면 얘가 이 스플린터 이 노이즈 애들이 이 나무에 쪼개졌을 때 그 안쪽 면을 얘가 만드는 거죠. 이게 좀 심해서 또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 스플린터 덴시티를 좀 줄여볼까요? 10. 네,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 랭스는 3. 그럼 얘가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지 알겠죠? 이거를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뭐 금방.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쪼개지는 형태. 그럼 얘를 한번 늘려볼까요? 뭐였죠 아까? 네, 이렇게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 들어가 보면 얘가 프로기는 이렇게 생겼고, 이 나무는 똑같네요. 예, 예. 우드는 똑같네요. 이게 프랙처가 돼도. 퍼스트에는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를 보고 여기를 봐야겠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1번을 하고 얘도 이렇게 아니죠. 컨스트레인을 봐야죠. 이렇게 사이사이가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머테리얼 프랙처로 프리프랙처를 했고, 얘기한 게 이제 RBD 컨피그라는 노드를 써서 얘를 팩트 프래그먼트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팩이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의 엣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팩트 프래그먼트 됐죠. 그리고 얘를 지난번에 이제 답넷에서 저희가 셋업을 했었는데 이 방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또 RBD 솔버란 게 있어요. RBD 솔버. 얘는 그때 저희가 이 답넷 안에서 만들었던 팩트 오브젝트 뭐 분리 솔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쌉에서 바로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게 밖으로 꺼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똑같습니다. 프록시 연결하고 프록시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간단하게 이 답넷에서 막 노드를 만들 필요 없이 이게 하나가 이미 벌써 다이나믹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엔터를 치면 떨어지죠. 왜냐면 그라운드 플레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있어요. 그라운드에서 그라운드 플레인을 만들면 이렇게 있어서,
그렇죠? 그라운드 플레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 얘가 컨스트레인을 또 자동으로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컨스트레인 있죠? 블루에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니까 이 분리솔버, RBD 솔버를 쓰지 않고 답넷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프렁시 첫 번째 인풋, 컨스트레인 두 번째 인풋, 그리고 팩트 오브젝트 delete 솔버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인풋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그쵸? 아무 일도 없죠. 그래비티를 주고 그럼 바로 떨어지고 그라운드 플레인과 머지를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그렇죠? 그래비티에 의해서 컨스트레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컨스트레인 네트워크를 안 만들었죠. 얘가 바로 부서지죠. 뭐. 근데 제가 이제 이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여기 답넷에서 한번 셋업 해본 이유는 여기를 보시면은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그 RBD 컨피그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이 분리 데이터가 하나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분리 데이터를 활성화시키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 분리 데이터에 있는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되어지는 어트리뷰트거든요. 여기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를 보고 여기 원래 이렇게 돼 있죠. RBD 팩트 오브젝트 그리고 지오메트리에 가보면 여기 액티브 뭐 애니메이티드 뭐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있죠. 얘네들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되어지는 어트리뷰트들이어서 이 답넷 바깥에서 만약에 이 어트리뷰트들을 만들어주고 값을 주면은 얘가 그 값을 가지고 있다가 이 답넷 안에서 이걸 쓰거든요. 지금은 액티브가 1로 줬기 때문에 얘가 이거 기본적으로 얘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1로 들어와요. 이 RBD 팩트 오브젝트는. 그래서 이 다이나믹에 쓰이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분리 데이터를 바깥에서 어떤 값을 준다 그러면 0으로 줘볼게요. 그럼 얘가 이 다이내믹에 쓰일 때 이 바깥에서 가져온 그 값을 최초 값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다이내믹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액티브를 0으로 줘서 얘가 다이내믹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제 패시브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스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다이내믹에 쓰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디스트럭션에 사용이 되려면 얘가 액티브가 1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답넷은 특히나 이 RBD 같은 경우에는 삽에서 뭔가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면은 이 답넷에서는 이 가져와서 이 삽의 시뮬레이션 탭에 가면 이 스타트 프레임 있죠. 이 스타트 프레임 딱 1프레임에서만 이 스타트 프레임에서만 이 어트리뷰트의 값을 가져오고 그 이후부터는 솔버가 다이내믹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값을 바꿔준다고 해도 이 답넷 안에서 얘가 자동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액티브를 한 10까지 애니메이션을 줘보겠습니다. 액티브가 1이었다가 11에서 0으로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답넷에서 얘를 시뮬레이션을 시키면 그렇죠? 바깥에서 11에서 0으로 바뀌었는데 이 값이 바로 다이내믹으로 넘어오지가 않아요. 그대로. 즉 단순히 삽에서 우리가 어떤 그 값을 바꿔준다고 해서 이 값이 답넷에 바로 들어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답넷에서는 특별히 이 삽에서 이 애니메이션 된 값들을 받아오려면 특별한 방법을 좀 써야 돼요. 그 방법이 이제
그 쌉 솔버라는 게 있거든요. 쌉 솔버라는 이 새로운 솔버를 하나를 써서, 근데 이제 쌉 솔버를 쓰면은 얘도 솔버고 얘도 분리 솔버이기 때문에 얘를 뭐 이 밖에 쌉에 있는 데이터들을 임포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써볼게요. 같은 솔버이기 때문에 얘를 멀티플 솔버라는 이 새로운 솔버를 써서 얘를 할 건데, 얘 보시면은 일단 오브젝트는 얘가 되고 이렇게 되고 각 솔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 쌉 솔버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 몇 가지 노드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실제 다이나믹 도중에 그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탑 지오메트리는 이 다이나믹 바깥에 있는 이 RBD 팩 오브젝트 얘를 얘기하는 거고, 뭐 임팩트는 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떤 임팩트 데이터들이 생기는데 그 임팩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릴레이션십은 이 컨스트레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답에 우리가 이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했을 때 나왔던 이 어트리뷰트들이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밖에 쌉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진 않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오브젝트 머지로 여기가 이 답넷에 그 들어오는 이 인풋 데이터 있죠. 얘를 바꿔볼게요. 인풋 데이터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준 액티브 어트리뷰트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액티브 어트리뷰트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이렇게 바뀌죠. 이 값을 불러올 거예요. 얘를 카피를 해서, 얘를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오브젝트 모지에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렇죠. 얘는 바깥에서 애니메이트 된 값을 가져오죠. 이게 얘도 똑같이 네임 어트리뷰트가 있고 얘도 있기 때문에 어트리뷰트 카피로 아까 액티브였죠. 액티브라는 어트리뷰트를 이 쌉에서 갖고 온 걸 이 답에다가 주는 거죠. 어트리뷰트를 카피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답 지오메트리가 액티브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얘를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렇죠? 처음에 1이었다가 0에서 멈추죠. 다이내믹이.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쌉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약간 좀 복잡하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 바깥에 있는, 즉 이 쌉에서 어떤 어트리뷰트 값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주거나 그렇다면은 이 답넷에서 그 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 쌉 솔버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답 지오메트리를 얘가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포인트 랭글 써서 뭐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죠. 굳이 바뀌는 그 어트리뷰트를 안 가져오고 프레임이 보다 크면은 액티브가 0이다. 이렇게 랭글을 써주면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멈춰서 다이나믹이 되지 않는, 네, 이런 방법. 그래서 이거를 디솔브 했지. 이게 가장 기본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액티브는 1로 놔두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이 액티브가 1이고 이제 옆에 뭐 use bound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어떤 뭐 벽이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이 밑에 부분은 그 디세이블을 시키고 위에 부분만 액티브를 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박스를 하나, 가상의 박스를 만들고 얘를 이 바운드로 쓰는 거예요. 바운드로 써서
여기에 내볼까요? 네, 여기에 내볼게요. 그러면 이 윗부분 여기까지는 이 윗부분만 액티브로 시키고 이 밑에 부분, 즉 그라운드하고 붙어있는 이 부분은 인액티브로 시키는 거예요. 얘를 LBD 컴피그에서 마지막에 그 입력해 보시면 이게 바운드거든요. 여기다 연결을 해주고 여기를 바운드를 쓰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비주얼라이즈에서 액티브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스가 다 포함이 된 공개를 살짝 올려볼까요? 그러면은 보이시죠? 검은색 부분은 인액티브고 이 녹색 부분만 액티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시뮬레이션을 갖고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약간 티가 안 나겠지만 보시면 위에가 다 무너져도 중간에 이걸 좀 잘 보이게 해볼까요? 위쪽 이 정도만. 그리고 다이나믹에 들어가 보면 아까 위에 액티브 시킨 부분만, 즉 바운드 안에 포함된 부분만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때 사용되는 게 이 바운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바로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컨스트레인을 해줄게요. 컨스트레인을 해보시면 여기 constraint name은 glue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constraint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주죠. 그리고 glue constraint을 여기 연결을 해주고 constraint은 두 번째 입력이었고 glue는 glue였고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을 시작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액티브하고 이제 액티브의 숫자가 다르죠. 이 밑에 부분이 0인 거고 여기 위는 1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컨스트레인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는 이제 쪼개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하나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뭘 할 거냐면 일단 여기를 보고 플라토닉에 여기 보시면 유타 티파시스 얘를 한번 집어 던져 보시죠. 얘를 이 정도 그리고 얘를 팩을 해서 팩트 오브젝트로 만들고 얘의 이니셜 어트리뷰트, 이니셜 벨로시티를 줄게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벨로시티는 그리고 각속도 앵귤러 벨로시티는 똑같이 해주고 여기 날라서 이렇게 부딪혀야 되니까 X로 한 그리고 이 돌아가는 건 G축으로 한 40도 같이 하고 얘를 세 번째 인풋에다 줄게요. 그리고 이제 방법은 방금 전에 티팟도 팩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RBD 팩 오브젝트로 세 번째였죠. 세 번째 인풋을 불러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개가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이 둘이 부딪히는 건 그냥 단순하게 머지어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스태틱 오브젝트하고 이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어줬던 것처럼
이렇게 맺어주면 얘가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떨어지죠. 왜냐하면 얘가 이 inherit velocity를 체크를 안 해줬죠. 그러면 부딪히는데 너무 느리고 얘가 끄떡도 없죠. 이유는 먼저 얘를 좀 더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이쪽으로 좀 옮기고 그리고 벨로시티를 좀 더 줘볼게요. 30.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부딪히는데 끄떡도 없으니까 이 컨스트레인 얘를 좀 밸런스를 낮춰볼게요. 그렇죠. G축으로도 좀만 크래시가 났습니다. 네, 후디니가 크래시가 나서 다시 셋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반대로 날아. X-4에 바뀌었네요. 그러면 G축은 똑같고 네, 이렇게 다이나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방금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다이나믹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얘처럼 똑같이 그냥 RBD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오고 얘를 머지로 연결을 시켜주면 나머지는 이 분리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렇죠? 클립보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티팟도 이 바닥에 그라운드에 부딪혀서 이렇게 또 다이나믹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뭐 이건 쉽죠, 그렇죠? 아까 그 쌉솔버 내에서 쌉에 있는 데이터 임포트 해주는 그게 조금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기로 했던 건 만약에 바깥에서 애니메이션이 됐다 그러면 걔를 어떻게 불러오느냐 그거였죠. 그러면은 똑같이 티팟 아니고 그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브젝트를 바깥에서 한번 오브젝트 레벨에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스피어를 만들어서 얘를 널로 13프레임에서 이 정도? 네, 이 정도 얘를 애니메이션을 잡고 24프레임 정도에 이렇게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하면서 얘를 통과할 거죠. 꽝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다이나믹 오브젝트가 아니죠. 그 스태틱 오브젝트인 거죠,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여기 들어가서 답넷에서 얘는 스태틱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얘를 디세이블 시키고 여기에 스태틱 오브젝트를 불러서 얘를 또 얘하고 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중요한 건 얘를 불러오는데 스피어를 불러왔죠. 스피어. 근데 이제 스피어를 불러오면 얘가 그때 얘기를 했죠. 이 오브젝트 레벨에서 뭔가 트랜스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얘를
유저 오브젝트 트랜스폼을 켜줘야 된다는 거. 그럼 얘가 그 자리로 갔죠. 대신 애니메이션을 해도 플레이를 해도 애니메이션이 먹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 오브젝트가 어떤 애니메이션이 걸려있는 그거를 또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패스가 있죠. 이거를 우리 아까 널에서 애니메이션이 잡혀 있었으니까 얘를 accept를 해주면,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그렇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 패스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이걸 켜야 돼. 여기에 이제 이 패스를 적어주는데 그때 이제 벨로시티까지 다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애니메이션 디파트먼트 쪽에서 어떤 애니메이션 된 지오메트리를 퍼블리시를 했고 그 퍼블리시 된 걸 가지고 이제 우리 FX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스태틱 오브젝트를 불러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이 이외에도 뭐 애니메이션이 어디까지 됐다가 그 이후부터는 뭐 다이나믹이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복잡한 경우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RBD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배워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 배웠던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빌딩 디스트럭션을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모델링을 그 디스트럭션 레디한 지오메트리로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